2주에 한 번씩 수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주식 투자에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의 영상은 유튜브에 일단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요일 날 영상의 주제가 탑다운으로 분석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그와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그 탑다운으로 분석하라는 뜻은 아마 우리 이 교육 시간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미국 증시도 막 보여주고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 증시 속에서 어떤 업종이 움직이고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그 업종 테마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탑픽 종목을 선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제가 강연회 같은 거 할 때 또는 책 쓸 때 느끼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정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삼박자 투자법 쓸 때나 슈퍼개미 양초보 주식 수업 쓸 때는 뭐 그렇게 정리를 순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좀 이 순서대로 강의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이제 최근 한 2달 안에 생긴 건데요. 최근 몇 달 동안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요 순서로 나중에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 각각에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20년 동안 주식 했을 때 이 방법이 더 낫겠다라는 방법이 쓰여 있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이 순서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세 판단을 아예 안 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업종 분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또는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포트폴리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쪽에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제 책이나 제가 강의했었을 때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순서를 최근에 제가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할 때 약간 이 순서대로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논리적 흐름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는 자기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순서로 하면 수익이 나겠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자기가 하면서도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될 리가 없죠. 되나 안 되나 하면 될 리가 없는 거야. 된다고 확신해도 성공 확률은 한 60, 70%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해서 되겠어? 20, 30%야. 그래서 절대 하지 마요. 주식 투자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야. 뭔가 안 맞는 구석이. 그러면 선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되겠어가 아니고 이거 진짜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의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본전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순서도 모르고, 순서를 안다고 해도 탑다운으로 또는 여러 가지 기법들 또는 삼박자 투자, 분할매, 분산 투자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한 1시간밖에 수업을 안 하니까 간략하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세 판단인데요. 책들도 많죠. 주식 언제 투자해야 되나, 큰 그림으로 종목을 언제 사고 팔까의 매매 타이밍이 아니고 큰 틀에서의 주식 투자 언제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가, 이런 것들은 사실 책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큰 위기가 지난 직후라고 해요. 지나고 나야지 알지만, 근데 이제 큰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큰 위기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 다들 지구 멸망할 것 같은 느낌 안 들었어요? 또는 아주 예전에 미국 9.11 테러 때 3차 세계대전 일어났다라고 생각 안 들었을까요? 또는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미국이 망했으면 다 망했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때는 분명히 위기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는지 몰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처 방법은 2가지죠. 하나는 언젠간 끝나겠지 하고 미리 접근하는 거, 2번째는 끝난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거.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끝난 걸 확인하고 접근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정말 나는 주식 투자 한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위기 때만 하는 게 맞고요. 그럼 지금 시점, 오늘 이 시점, 거래소 지수가 한 3,000포인트, 코스닥이 한 1,000포인트, 그리고 미국 다우와 나스닥은 신고가를 치는 지금 이 시점은 위기가 끝난 직후 또는 위기가 진행되는 시점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주 큰 틀에서의 정말 투자 최적기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약간 VIP급들만 모아서 선물 옵션이랑 CFD 매매 강좌를 할 건데, 그 내용들은 사실은 위험 해지 수단들이거든요. 공매랄지 아니면 선물 매도, 파생을 이용해서 하락장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강의하기 위한 건데, 제가 그런 거를 작년에는 할 생각도 안 했죠. 왜? 작년에는 무조건 위기가 끝나고 상승장이었으니까. 작년에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게 3월, 4월 이때였으니까, 작년은 위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조건 사면 수익이 나는 시기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 주변에 만약 고객들 중에 지금 늦었지? 나는 아직 계좌도 없는데. 그러면 다음번 위기 때 사시면 돼요. 그 위기가 언젠데 좀 있어봐요. 누가 어디서 전쟁이 나든지, 또 아니면 코로나 같은 또 이상한 게 또 생기든지, 아니면 어디 큰 회사 삼성 같은 거 하나 망하든지, 그럼 위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세 판단은 아주 큰 틀, 5년, 10년으로 본다면 정말 큰 위기가 진행되는 끝 무렵 또는 지나고 나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계좌가 없는 분들은 야, 난 요즘에 할까? 저는 사실 제 지인분 중에 한 3달 전 아는 동생이 전화 와서 계좌 텄는데 뭐 샀는데 그러길래 저는 그 종목 듣지도 않았어요. 나 너 참 재수도 없다 야. 정말 정확히 3달 전에 한 8월쯤이구나. 제가 슈퍼겜인데 저랑 한 6, 7년 알던 동생인데 작년까지도 주식에 주자도 생각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계좌를 텄다는 거야. 너 원래 주식 안 한다며 왜 텄어? 누가 뭐 꼭 사래 이거는. 그래서 결국 반토막 났어 지금. 그래서 종목을 상담할 필요도 없었어요. 야, 너 계좌도 없다가 어떻게 지수 꼭지에 사냐. 3,300에서 1,500일 때는 살 생각도 안 하더니.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고점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만 할 거냐 평생 할 거냐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언제 터도 상관없다라는 게 또 정답일 수 있어요. 계좌는 언제 터도 상관없다. 왜냐면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계좌를 트는데 뭐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내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자기가 바닥에 들어간다고 해도 경험치가 없고 투자 실력이 없다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는 큰 수익을 운 좋게 낸다 해도 다시 다 까먹어요. 그게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작년 바닥 3월, 4월, 5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운은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요 탑다운상 바닥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제 주변에 요즘 뭐 상담 콜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보면은 똑같은 말씀들을 해요. 아, 작년에는 그래도 한 1억으로 2억 됐는데 올해 들어서 그거 많이 까먹었어요. 뭐 작년 원금 근처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빠져야 되거든요. 자기 계좌가 작년에 2배가 됐다면 올해는 뭐 한 1, 20% 빠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 많이 까진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완전 생초보죠. 생초보 때 들어와서 운 좋게 작년에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더 막 조바심이 나거든요. 마치 1억이 2억 됐는데 그 2억이 자기 본전 같은 거야. 2억이 1억 7천 8천만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작년 바닥 대비 1억으로 투자해서 아직도 7, 8천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나 2, 3천 까먹었어. 이거 2억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훨씬 공격적인 매매, 실력도 없으면서 공격적인 매매를 하면서 다시 지금 1억에 가까워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작년 바닥에 들어왔던 운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운보다 실력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러면 아주 AI로 정답은 위기 끝났을 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이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좌를 트고 주식시장이 어떤 데인지 계속 경험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누구도 바닥에 들어와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무슨 대공황 바닥에 들어와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은 IMF 바닥에서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IMF 바닥은 270, 80, 90 그때였는데 저는 거의 600포인트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98년 후반, 99년 초반에 한 지수 한 500에서 성갈 때 요 정도에서 돈을 벌었지만 IMF 바닥은 완전 바닥은 사실은 한 300, 290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그 당시 IMF 직후 1000포인트 갈 때까지 주변에 같이 주식 뭐 이렇게 하던 분들 중에 저처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그때 뭐 10배를 냈다 쳐봐. 10배 는 분들 많았죠. 근데 그 10배를 못 지킨다니까. 실력이 없으면 10배 번 거를 못 지켜요. 10배 번 거를 또 10배를 벌어야지 100배가 되는데 10배 번 거를 못 지키면 다시 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어떤 위기 이후에 들어오는 게 맞지만 평생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되고, 지금의 위치는 위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미국이 계속 최고점을 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장세 판단이 이제 미국 증시나 뭐 이런 걸 계속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증시 역사적 신고가니까 당연히 계속 굉장히 좋은 장,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좀 약한 장, 아시아 전체가 사실 그렇고, 지난번에 아마 우리 사무실 특강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우리보다 증시 강한 이유는 두 가지, 글로벌 기업이 있고 달러 발행국이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렸고, 이제 제가 20년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강했던, 아주 훨씬 강했던 시기는 딱 1년이 있어요. 2005, 6, 7 중에 5년 아니면 7년인데요. 미국 주식 마이너스였는데요. 우리 주식은 한 15%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좀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먼저 했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나 아시아 증시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부터 진행하게 되면 미국이 좀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오히려 아시아 신흥국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다 이게 아니고, 미국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강한 달러를 발행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대비되는 아시아 신흥국들 뭐 이런 애들이 더 좋을 때가 있는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현재는 미국 증시가 가장 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수준, 그 정도로 장세 판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을 픽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탑다운의 기본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종을 픽을 안 하면 2000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짜장면, 짬뽕 두 그릇 중에 하나도 선택하기 힘든데 2,000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찍어주는 거나 사는 거예요. 왜냐면 고를 수가 없어. 2,000 종목 중에 뭘 사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누가 사라는 거나 사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업종 픽을 하는 연습을 하는 순간 굉장히 주식은 쉬워지죠. 제가 요즘 뭐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우리 보혜 씨가 단톡방에 올리니까 그러면은 요즘 게임주 제목 썸네일 게임주 제목이 나간 게 지금 몇 주 전이에요. 한 3주 전부터 맨날 게임주가 나갔단 말이에요. 썸네일 제목에. 그럼 게임주 정렬 다 해봐야 한 30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종목 중에 하나 선정하는 것과 2,000 종목 중에 하나 선정하는 건 완전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요게 탑다운의 기본이에요. 버텀업을 하는 애들은 업종을 먼저 안 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종목들만 갖고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야 나 가치 투자자야 이런 애들 종목 보면 어디 되지도 않는 움직이지도 않는 거 하루 거래량 1억도 안 되는 거 갖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 왜? 아무것도 안 보고 가치만 보니까.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관심이 없는 저평가주를 갖고 있는 분들의 종목을 보면 어디 사이드에 있는 이상한 철강주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중소형주들. 근데 이제 업종을 먼저 보면 핫한 종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업종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 업종을 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증권사 리포트들의 제목들만 매일 본다 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목만 매일 봐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 증시도 좀 보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보면서 앞으로 좀 괜찮아질 업종들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되고 또는 경제 뉴스들 제가 종이신문을 지금 올해 2월부터인가 봤는데요. 한경하고 매경 두 개 보는데 한 10분, 20분 걸리는데 왜냐하면 그거 한 글자씩 다 보면 24시간 걸리겠죠.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 내용이. 근데 제목만 봐요. 제목만 보면서 아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써 있구나. 업종에 대해서는 참 재밌는 게 제가 연초부터 봤는데 올해 가장 많이 봤던 단어들이 ESG하고 메타버스예요. 100%. 맨날 보면 ESG, 메타버스. 그 두 개 업종이 올해 가장 핫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게임, 코인. 최근에 강했던 게 메타와 게임과 코인이 연결된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경제신문을 매일 봐도 알 수가 있다고요. 제목만 봐도. 또는 이제 HTS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 분석을 해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좋은지 아니면 KB은행이 좋은지 카카오가 좋은지를 알면 그 업종이 대장주니까 삼성전자가 좋으면 반도체가 좋은 거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좋으면 자동차주가 좋은 거고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좋으면 제약바이오주가 좋은 거고 그럼 시가총액 한 30위 안에만 보면 거의 모든 업종들이 시가총액 대장주들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업종이 좋은지. 또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 특히 한 달이나 세 달로 길게 늘려서 보면 알 수 있죠. 최근 한 3개월 정도 상승률 1위는 위메이드였어요. 그럼 위메이드는 게임주구나 알 수 있죠. 게임주가 제일 좋았구나.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나 또는 상승률 상위를 보면 역시 업종이 어떤 업종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무료 유튜브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기만 또는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무료지만 이 두 개는 매일 봤다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매일 제가 해주니까 유튜브에서 10분, 20분씩. 이제 요 아래부터가 제가 사실은 뭐 유튜브에서는 잘 안 하는 왜냐면은 종목 선정인데 제가 무료 유튜브에 종목을 막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밸런스자 아카데미에서만 하는 내용들이죠. 업종을 픽을 했어. 아까 예를 들면 게임주 또는 메타버스주 또는 뭐 엔터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을 살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살지. 그게 이제 예를 들어 20개의 엔터가 있을 때 무엇을 할까? 그게 이제 3박자 투자법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그 20개의 종목들은 차트도 다 20번 눌러보면 차트 다 보이잖아요. 20번 눌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 10분도 안 걸려. 20번 눌러서 차트들을 확인하고 또 20번 눌러서 재무제표를 빨리빨리 보면서 비교해보면 돼. 아우 빨간색이 왜 이렇게 많아 적자가. 아우 얘는 되게 흑자 많고 좋은데? 그럼 다 X자 다 걸러내면 한두 개밖에 안 남아요 사실. 적자 안 나고 차트도 좀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그럼 그런 종목은 야 이거 무슨 좋은 재료가 있나? 찾아보면 재료가 있으면 아 이거 되게 좋다.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내가 먼저 엔터를 선정했어.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대. 엔터 여기 선정됐어. 엔터 몇 개 있니? 20개 있어. 20개 중에 차트도 이쁘고 여기서 이쁘다는 건 정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트도 이쁘고 재무제표도 좋고 여기서 재무제표가 좋다는 건 이익이 나고 있고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료가 있고 재료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검색해봐야지. 재료를 검색해서 숨어있는 재료 또는 노출이 됐지만 아직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재료가 있다면 그걸 사면 돼요. 이게 종목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저기서 하잖아요. 제 종목 선정 반이라고 아카데미 유튜브
아카데미 유튜브래. 아카데미 교육방송 있죠? 거기에서 종목 선정방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삼박자 투자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종목 매매예요. 선정을 한 다음에 사고 팔고. 여기 매매가 한자가 앞하고 뒤가 아마 제가 알기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때 사실 AI라면 가장 최저점에 전액을 매수하고 가장 최고점에 전액을 매도하면 돼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죠. 우리가 AI처럼 정확히 판단을 한다면 포트폴리오도 필요 없어. 한 종목만 사면 돼요.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한 종목만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팔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할 때는 결국은 분할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지인들이 가끔씩 전화 와서 야, 너가 사라는 거 샀는데 30% 났어. 이거 팔어? 뭐 이런 친구 가끔 전화 오는데 그러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네 맘대로 귀찮아서 그럼 네 맘대로 해야 하면 삐져갈 것도 뭐 말해줘 뭐 어쩌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늘 똑같이 말해요. 늘 똑같아. 누가 물어봐도 반만 팔아라고. 반만 팔아. 이익이 나서 물어봐도 반만 팔아. 손해가 나서 반만 손절매. 그게 분할 매매거든요. 제가 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손절매 하고 싶어도 일단 반 해놓고 나중에 하고, 이익 실현하고 싶어도 일단 반 해놓고 나중에 하고. 그게 분할 매매예요. 분할 매매는 결국은 자기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인 거고요. 결국 주식 투자는 수익을 높이려는, 올리려는 노력과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 이게 이제 두 개가 상충되지 않게 합의점을 잘 찾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높이려고 한다면 몰빵 투자하고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팔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게 되니까 수익률을 추구해서 저런 거예요. 우리 카지노 혹시 가보신 분들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맞으면 주잖아요. 내 칩을 2배로 맞추면 뭐 바카라든 타이사이든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적으로 막 하나 맞춰서 2개 되면 2개 걸고 4개 걸고 이렇게 하는 매매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틀리면 빵원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몰빵 매매는 내가 2배 될 수 있죠. 1억이 2달 만에 2억이 될 수 있어요. 또 2억이 2달 만에 4억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4억이 2달 만에 빵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간 돼. 안 될 수가 없어. 몰빵을 계속하면 1억이 100억이 되더라도 언젠간 빵원이 돼. 그래서 적은 금액일 때 나는 이 금액 없어도 돼. 몰빵하세요. 내가 한 1,000만 원 하는데 없어도 돼? 몰빵해. 몰빵하면 정말 잘 잡으면 1억 금방 갈 수도 있어. 내가 그 1,000만 원이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1,000만 원이면 몰빵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분할 매매는 결국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단 위험을 낮추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요. 매수가 좀 더 쉽겠죠. 매수가 좀 더 쉬운 이유는 매수는 종목 선정한 그 순간이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주식은 거의 초싸움이란 말이에요. 초싸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드 번호를 외웠고 화장실도 안 가고 했던 이유는 정말 좋은 종목이 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사는 것과 10분 있다 사는 건 5%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단기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지금 사는 것과 10초만 지나도 1%가 올라가 있고 10분이 지나가면 5%, 1시간 지나면 벌써 상한가 가 있지. 왜냐? 제가 종목 선정해서 바로 사겠다는 건 좀 있으면 상한가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단기 매매 거의 시장가로 샀습니다. 시장가로 산다는 말은 경매로 치면 나 최고가로 내가 제일 1순위를 살게. 시장가 무조건 잡혀요. 근데 단기 매매하는 어떤 답답한 사람들은 지정가로 주문을 넣죠. 단기 매매에서 지정가를 넣겠다는 건 사실은 단기 매매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단기 매매는 굉장히 좋은 종목, 막 튀어오르는 종목을 사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오늘 내일 수익을 내야 되는데 밑에 낸다고? 밑에 낸다는 얘기는 그게 인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나한테 잡히려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원래 원칙은 시장가. 팔 때도 마찬가지. 팔 때도 단기 매매 팔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뭔가 안 좋은 타이밍이구나 지금. 손절을 빨리 하고 나온 던지니까 바로 시장가로 던져야죠. 그래서 단기 매매는 수십억으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수십억으로 단기 매매를 하면 내가 시장가로 사는 순간 상한가가 막 올라가 버리고 내가 파는 순간 하한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또 그걸 했어. 그렇게 금감원에서 막 전화 와요. 내가 혼자 사서 상한가 가면 전화 온다니까. 시세 조정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성공한 투자자들 중에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들 몇몇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제한을 두더라고요. 한 달에 뭐 한 1억으로 시작해서 수익 나면 빼고 또 다시 1억으로 시작하고 또는 뭐 5억으로 시작하고 이 정도. 맥시멈 한 5억 같아요. 만약에 막 50억, 100억으로 단기 매매 한다면 굉장히 큰 종목으로 해야죠. 그날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진 종목,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어제 오늘로 친다면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에 단기 매매 들어가야죠. 어제 같은 경우 단기 매매 카카오페이 막 50억씩 들어갈 수 있죠. 거래대금이 2조가 나왔는데. 그리고 어제 윗꼬리에 달 정도로 시초가 더블 출발해서 고점이 한 15%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면 50억 들어가고 10%만 먹어도 5억 아니에요, 하루에. 그래서 단기 매매는 사실은 몇십억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날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지는 거기서 노는 거고,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단기 매매 한다고 하면 그냥 1억 미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살 때도 그냥 시장가로 사면 되고. 근데 이제
단기 매매가 아닌 경우에 종목 선정을 했는데 꼭 단기 매매 아니죠. 중장기 투자로 종목 선정을 했어. 그럼 중장기 투자로 종목 선정을 했다면 당연히 저점 매수 주문 넣는 게 좋죠. 그래서 지정가로. 왜냐면 하루아침에 살 필요 없으니까. 중장기라는 건 내가 막 한 1년씩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죠. 그럼 오늘도 좀 저점에 깔아놓고 하면 잡히면 좋은 거고 안 잡혀도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점 매수 주문 넣는 게 좋죠. 매수는 그렇고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매도 타이밍은 사실은 일단 1차원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올랐을 때 매도, 내렸을 때 매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나는 내렸을 때 죽어도 매도 안 해. 뭐 이게 이제 내 인생에 손절매는 없어 뭐 이런 건데요. 제 아주 친한 지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손절매를 안 하세요. 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손절매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술 먹을 때마다 그래. 정유야, 네가 말하는 종목은 떨어질 때 팔 필요가 없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올라가. 그래서 나는 결국 물타기 한다, 네 거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저는 사실 물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형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거죠. 중장기 투자에서 결국 확실한 건 기업이 안 좋은 종목만 아니라면, 그 재무제표도 좋고 성장성도 있는, 그리고 업종도 괜찮은 회사라면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대부분 우상향하는 종목을 선정을 하니까 오히려 그 형 말에 의하면 내 종목이 내가 말하는 종목이 떨어지면 더 사면 더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떨어졌을 때 손절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반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안 하는 분들이 좀 공통점은 어떤 분들이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는 뭔지 알아요?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 내 주변에 손절매 안 하시는데 주식 잘 하시는 공통점을 보면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삶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손절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정말로. 아니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내가 주식 한 10억 하는데 10억에서 2억 떨어졌으면 어때? 100억이 있는데. 근데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10억으로 주식을 하는데 2억이 떨어졌어? 피가 매일매일 바짝바짝 말라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맨날 쫄리는 거지. 우리 타짜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 쫄리면 뒤지던가.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서 쫄리면 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본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떨어진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타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물타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많은 분들은 할 수 있죠. 내가 100억이 있는데 10억으로 주식 투자했어. 10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이쪽에서는 5억만 더 해자. 5억으로 또 물타기하고. 또 5억 또 갖고 돈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보통의 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타기를 무한대로 할 수가 없어. 언젠가는 그 물타기가 끝이 나고요. 끝이 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나한테 실탄이 없는데 그 종목이 계속 떨어져 버리면 손쓸 방법이 1도 안 남아 있어. 가장 물타기가 좋은 분은 무한급수로 화수분처럼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경우고, 언젠가 그 물타기가 끝이 난다면 그거는 최악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나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더 이상 응대할 방법은 1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그 종목이 만약에 몰빵이었고 상장 폐지까지 가버리면 진짜 끝나는 거죠. 거의 인생이 끝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짧은 데 딱 그림을 그려볼까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저지르는 10분 중에 한 5분까지는 한 번은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처음에 이제 막 삼박자 투자법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분산 투자구나. 내가 1억을 하니까 5종목을 사야겠다고 삽니다. 1, 2, 3, 4, 5를 사요. 그럼 이 5종목은 사실은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가요. 얘는 5% 오르고 10% 오르고 본전이고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그러면 초보자 10명 중에 9명은 오른 걸 판단 말이에요. 5% 오르고 10% 오른 걸 팔았어요. 얘는 본전이니까 놔두고 떨어진 건 당연히 놔둬요. 떨어진 건 죽어도 못 팔아. 이렇게 놔둬요. 그럼 여기 돈이 생겼잖아요. 1억으로 하니까 2천이 생겼죠. 4천이 생겼죠. 이 4천으로 좋은 종목을 고르면 그나마 다행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좋은 종목을 고를 능력도 없고 일단 눈이 뒤집혔어. 뭐해? 여기에. 와, 이 새끼들이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이 뒤집혀. 하루 종일 이 생각만 나. 얘네를 어떻게 탈출을 시키지? 탈출시키는 방법은 요 매수 단가를 낮춰갖고 좀만 오르면 탈출하면 되겠네 하고서 요거 판 것도 요거에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1억으로 이제 세 종목을 갖게 돼요. 근데 얘가 또 5%가 올라. 그럼 얘도 또 판단 말이에요. 얘네는 계속 떨어져 있죠. 그럼 얘를 또 이렇게 사.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또 며칠 있다 올랐어. 역시 물타기가 맞구나. 물타기 했더니 조금만 올라도 본전이 되네. 이제 얘도 팔죠. 얘만 살리면 돼요. 얘까지 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1억이 다 들어가 있어요. 1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얘가 매일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 10분 중에 5분이라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는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당하는 방법은 처음에 분산 투자했어. 오케이. 그럼 계속 분산 투자를 지켜야 되죠. 분산 투자를 계속 지킨다는 얘기는 어떤 종목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추가 매수 안 하면 되잖아. 그 추가 매수가 물타기라며. 물타기 안 하면 되잖아. 물타기만 안 해도 절대 올인 나지 않아.
5종목을 계속 돌려가면 올인하지 않는데 물타기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결국은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버린다는 거죠. 왜? 오른 건 팔고 떨어진 건 사는 기법은 결국 마지막에 한 종목밖에 안 남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마지막에 한 종목 남은 거 이 집중 투자한 이 물타기 한 종목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얘만 올라가면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5년째 한 종목만 갖고 있는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스토리예요. 5년 또 한 종목 갖고 있대. 왜요? 저도 5년 전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결국은 물타기를 했는데 얘가 물려갖고 얘 본전만 되면 좋겠는데 뭐 본전이 안 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매수는 그냥 내가 종목 선정했을 때 바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이제 그것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3분의 1이나 5분의 1씩 나눠서 사면 되고, 매도는 결국 떨어졌을 때 매도할 것이냐 올랐을 때 매도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당연히 떨어졌을 때도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말한 그 지인처럼 뭐 여유도 있는 사람이고 나는 떨어진 건 진짜 팔기 싫은데 오케이 안 팔아도 돼. 그 대신 물타기는 하지 마라. 물타기 하면 결국은 끝은 이렇게 돼요. 물타기의 끝은 이거야.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여기가 우리 밸런스에서 우리 고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상담할 때도 좀 주식 뭐 포트폴리오 갖고 오시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튜브 또는 경제방송 그런 여러 가지에서 하는 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특히 리딩에서는 포트폴리오 포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리딩은 하루에 막 3개씩 주는 거야. 리딩의 핵심은 그거야. 하루에 한 3개, 5개씩. 이거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매수가는 어제 현재가보다 훨씬 낮은 데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리딩은 A, B, C 3종목을 주는데 매수가, 매도가도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현재가가 10,000원이야. 근데 매수가 9,000원 막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야. 잡히냐고. 그게 안 잡힌다니까. 근데 올라갔잖아. 올라갔죠. 막 이래. 만약에 떨어졌으면 매수가에 안 잡힌 거잖아요. 뭐 이러고. 그래서 굉장히 낮게 매수가를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리딩하는 애들은 그냥 종목만 얘기해 주니까 포트폴리오 할 리가 없어. 그리고 유튜버 애들도 포트폴리오 얘기할 리가 없어. 그냥 종목 정도만 설명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까지 간다는 얘기는 실전 투자를 아주 오래 했어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입고수들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알 수 있죠. 왜냐면 매일 뭐 차트 정도 보면서 이런 차트에서 여기 그래서 입고수들 막 차트도 막 지들이 다 만들어. 이거 뭐 국자처럼 생겼죠. 국자 떠먹는 여기까지 덜어주면 뭐 사야 돼요. 막 이러고 별의별 게 다 있어. 옹달샘입니다. 여기 옹달샘에 물고기가 모여서 막 놀고 있는데 막 별의별 거 다 만들어냈어. 걔네는 맨날 여기까지 다 하는 거냐. 리딩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뭐 여기 옹달샘에 모여있을 때 사서 얘가 고기가 뛰어오를 때 팔아라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는 제가 운영하는 그 종목 선정반에서 8개를 딱 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첫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 중에, 저는 요즘도 상담할 때 그러는데 한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또 한 종목 딱 이거야 이거 이래서 갖고 있어 다들.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라는데 이러고 있어. 그럼 그분은 평생 그냥 그거 갖고 있다 죽는 거야. 진짜로.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이 논리를 들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물려있는 종목의 3분의 2를 팔아야겠다. 바로 실행을 해야지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주식 투자에 눈을 뜰 수 있는데, 본전 대문할게요 말하는 그분은 그냥 그렇게 가야 돼. 어떻게 구제가 안 돼. 가르쳤을 때 빨리빨리 바꾸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은 안 된다. 적어도 3개, 5개, 뭐 7개, 8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상담하다 보면 막 100종목 있어. 100종목 진짜. 맞아. 1억 하는데 100종목 봤다. 1억 하는데 100종목. 딱 100만 원씩 샀더라고. 3개에서 10개 정도가 제일 적합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그냥 비중도 다 똑같이 사야 돼. 초보자들은. 8개 있으면 8분의 1씩, 5개 있으면 5분의 1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거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 업종하고 포트폴리오하고 연결을 시켜서 5종목을 사는 게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5업종을 사는 게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웬만한 누구랑 상담을 해도, 혹시 뭐 이런 탑다운으로 미국 증시나 이렇게 차트 보세요? 아니요. 탑다운 안 하시네.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뭐 누가 사라 그랬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매매는 어떻게 하세요? 분할 매매로 해야 된다고 하고. 포트폴리오 운영 잘 하시는지 종목 좀 주세요 하면 100%입니다. 뭐 1개 갖고 있거나 100개 갖고 있거나, 또는 뭐 한 30개 갖고 있는데 뭐 반도체 한 10개, 제약바이오 10개, 화학 5개, 금융 5개 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탁탁탁 제가 말하는 포인트만 찍어주면 돼요. 5개, 10개 갖고 있대. 업종을 갖고 있어라. 업종의 대표를 어떻게 골라요? 고르는 건 3박자 투자로 골라.
업종은 어떻게 골라요? 업종은 미국 증시에서 어떤지, 요즘 뭐 경제 뉴스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어떤 산업이 제일 핫한지 이렇게 고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요 순서가 제가 최근에 생각한, 야, 주식 투자 성공하려면 요 순서대로 하면 되겠다.